테일파이프 대신에 들어간 이 장식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저는 괜찮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네시스 민트가 나온 지 2년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의 컨셉트카 뭐 좀 안 나오나 싶었는데 5번째 컨셉트카,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컨셉트카는 조금 미래적이고 너무 과감한 디자인으로 발표됐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꽤 보수적인 디자인인 것 같고, 전기차인데도 전기차가 아닌 것 같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일단 영상 함께 보시죠. 모카 포레버. 좋네요. 사운드 봐. 미쳤다. 얼마 전에 저희가 기아 CV 홈페이지를 보고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와, 만만치 않습니다. 멋진데?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이 쫙쫙 지나가고 있어요. 차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이 전기차 특유의, 전기차만의 그런 상징이라고 하죠. 제가 이건 소리는 없애겠습니다. 이 저작권이 소중하기 때문에. 실내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돌면서 기어노브로 변한다고? 영상이 뭐 어마어마해요. 으리으리합니다. 와, 진짜 잘 만들었네. 기어 다이얼은 정말 잘 만들었는데요. 기어 다이얼은 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평소에는 보석같이 빛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모드랑 P를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누르면 P가 되는데 그걸 위아래로 움직이면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어? 이런 식으로 겹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죠. P 버튼을 다른 용도로 같이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운전하다 실수로 P를 누른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아마 이건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현대차가 지금 요즘 들어서 이 버튼식 기어 시프터도 그렇고 약간 디자인을 위해서 뭔가 기능적으로 위험한 요소들을 적용할 때가 간혹 있는데, 뭐 물론 그게 엄청나게 좋으면 할 수 있죠. 엄청나게 좋은 건 그렇게 없고, 괜히 약간의 오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기능이라면 굳이 쓰지 않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디자이너의 의도가 있더라도 안전에 대한 거는 디자이너의 의도를 따르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관을 보면요, 멋지죠. 이 차가 도대체 뭐냐 라는 걸 두고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갑니다. 일단 에센시아의 흐름을 이어가는 에센시아의 현실화 버전, 이런 거 아니냐 라고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투도어 쿠페고 스포츠카고 약간 슈퍼카의 느낌도 드는 그런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네시스 뉴욕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후로는 제네시스의 콘셉트카는 이게 도대체 어떤 차를 말하는 건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전부터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쿠퍼의 후속이 될 만한 고급 스포츠카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나 싶었는데 이번에 다시 투도어 쿠페가 나오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기뻐하게 된 거죠. 특히 자동차 마니아들은 이 쿠페, 스포츠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마니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센시아와 비교해서는 꽤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뒤쪽에 있는 해치입니다. 기존에는 패스트백 스타일로 만들어져서 완전한 쿠페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에는 분명히 트렁크가 이렇게 있는 약간 클래식한 자동차의 비율이에요. 에센시아하고 이 차를 비교하느니 약간 포드 머스탱 같은 느낌이 드는 자동차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머스탱하고 공통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뭔가 이 비율을 보면서 머스탱 비율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도 후드가 굉장히 길고 승객석이 굉장히 뒤로 물러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뒤쪽 트렁크가 조금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 앞쪽 보닛부터 이렇게 선이 쭉 이어져서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포니카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약간 레트로도 자극하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차는 어떤 식으로 공개됐냐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게 뭐 모터쇼 당연히 안 되고 사이버 모터쇼, 온라인 디지털 모터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모터쇼 한번 들어가 보죠. 신기해. 여기에 이 안에 지금 제네시스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거울처럼 유리처럼 생겼는데, 문인가? 문처럼 생겼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제가 들어온 곳이 여기 있고, 제가 제네시스의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AR이 된다고.
이야, 이거를 잠깐 세로 가로로도 되나? 가로 되네. 오,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차의 느낌이 그릴이 이렇게 생겼다고? 와.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차체가 굉장히 낮아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니 이제 21세기는 이렇게 자동차를 리뷰하게 되는 건가? 이게 코로나 시대에는 이게 자동차 리뷰 방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게 미국 기자들은 현장에서 많이 리뷰하던데, 캘리퍼가 형광색 캘리퍼를 갖고 있네요. 제네시스라고 새겨져 있고, 이 캘리퍼 안쪽에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 재질이 카본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예요. 이쪽에는 보면은 이게 휠이 그냥 휠이 아니네. 이게 두 개가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서 마치 바람개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더블 로터 같이 생긴 그런 휠을 갖고 있고, 이 휠 자체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했더니 알루미늄을 3D 프린팅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3D 프린팅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제작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게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는 있되 이게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는 형태는 아닐 것이다 싶긴 하네요. 정면에서 보면 헤드램프 없는 게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네요. 램프가 켜지는 기능도 있으면 좋겠는데, 네, 램프가 켜지고 이렇게 라인을 쭉 이어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야, 팬더가 오버 팬더가 대단합니다. 오버 팬더 대단하고, 테일 파이프 대신에 들어간 이 장식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저는 괜찮아 보이네요. 이런 부분도 램프가 쭉 이어지는 것도 램프를 켜서 좀 전시하면 좋을 텐데 램프를 안 켜주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 사이드 미러도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돼 있는데, 카메라로 돼 있는 거 요거, 이게 만져보고 싶다. 네, 굉장히 얇게 지금 디자인이 돼 있지만 우리가 아이오닉 5에서 카메라로 된 사이드 미러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얇지 않던데, 엄청 크던데. 아무튼 지금 이 차가 과연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나온다면 뭐로 나올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멋지다. 에센시아는 너무나 미래적인, 정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차 정도라면 그래도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양산에 굉장히 가까운 자동차로 다시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발 현대차 분들, 네, 제발 양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휴, 힘들었어. 힘들었다. 이렇게 모터쇼를 하게 되는 것도 재밌는 풍경이네요. 이 소프트웨어가 조금만 더 잘 만들어지면 굉장히 재밌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만나서 무슨 배틀그라운드 대기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차 놓고 디자이너 옆에 서 있고 디자이너한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면 디자이너가 얘기도 하고, 경쟁사 나타나면 막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기도 이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면 재밌잖아. 아닌가? 디지털 시대의 모터쇼가 어떤 식으로 될지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시작이고요. 앞으로의 디지털 모터쇼는 VR 헤드셋을 쓰거나 뭔가 아바타가 돼서 뭔가 이렇게 차를 몰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 콘셉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기차 콘셉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일단 그릴이 전기차 그릴이 아닌데요? 그릴이 이렇게까지? 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콘셉트란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잖아요. 딱 보면 그릴이 없고 딱 이게 미래지? 라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엔진룸도 후드가 이렇게 길다는 게, 전기차 시대에는 후드가 길 이유는 아예 없거든요. 왜 후드가 길어? 거기에 엔진이 들어갈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냥 승객성만 줄어드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굳이 전기차 시대에 긴 후드를 쓴다? 잘 납득이 안 되고요. 더 납득 안 되는 건 계기판이에요. 계기판에 RPM 게이지가 있어. 뭐 기어 시프팅을 하나요? 그것도 아닌데 속도하고 비례할 뿐인데 그걸 RPM 게이지를 굳이 놓는 이유는 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솔린 차의 콘셉트를 내놓으려고 하다 내놓는 날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가솔린 차 내놓으면 큰일 나겠구나. 전기차야 전기차. 어차피 컨셉트인데 무슨 말인지 못해. 이거 전기차야 전기차.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바꾼 거 아닌가. 뭐 이런 킹리적 가심 같은 게 드네요. 전기차의 힌트가 전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차를 만들려고 만든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만들려고 만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제네시스 X는 이름 자체가 가져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X는 뭐가 될지 모르겠는 어떤 비밀의 것이잖아요. 뭐 전기차도 될 수 있고 가솔린차도 될 수 있고 뭐 하이브리드나 그 외에 다른 것도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아마 X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꿈보다 해몽으로
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말하기로는 숨겨진 영웅이기 때문에 X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약간 그런 뜻이 있나? 엑스맨 하면 나쁜 뜻 아닌가? 엑스맨에 나오는 그런 히어로들 생각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충전구 디자인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충전구가 이상하게 앞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칸을 타보면 아는데 정말 불편해요. 아니 이거 왜 앞쪽에 있냐고. 타이칸은 약간 그럴만한 이유가 있긴 했죠. 왜냐면 포르쉐가 다 앞쪽에 있으니까 우리도 포르쉐야, 포르쉐 911하고 같은 차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쪽에다 놓은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뒤쪽이 보통은 더 편하고 이 전기차 구성상도 뒤쪽에다가 설치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후륜구동 기반의 전기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에다가 넣게 되면 앞쪽에 뭔가 설치를 많이 해야 되고 전선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뒤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형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디자인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후드 끝단을 보면요, 파팅 라인이 별도로 없이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라서 여기 전체적으로 열리는 클램쉘 방식의 후드를 적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닛 자체가 파팅 라인이 없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라는 느낌도 듭니다. 실제로 양산에서 클램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작은 충격에도 이 보닛 전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긴 한데, 요즘 현대차가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차에 적용하는 거 보면 아마 다음 제네시스의 차는 이런 식으로 클램쉘을 사용하겠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가 이번엔 이렇게 재미있는 자동차, 멋진 자동차를 선보였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자동차, 그리고 영상도 잘 만들었긴 한데 에센시아나 민트 컨셉트카 처음 발표할 때 받았던 그 충격에 비하면 무난한데? 얘는 좀 평범하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줄 아이덴티티가 이제는 거의 굳어가고 있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 신선함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제네시스가 올해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모델을 곧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컨셉트카 그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나올 수 있을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자동차의 힌트겠죠. 근데 어떤 자동차가 될지는 모르지. 근데 투도어는 아닐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투도어가 다 죽어서요,